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역사적으로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습니다. 제3공화국 이후 민간인 출신 장관이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문민 출신 국방장관 탄생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961년 군사 반란 이후 대한민국 국방부는 예비역 장성들의 동무대였습니다. 군 출신 장관 임명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문민 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이 아닌 민간인이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문민 통제를 강조했고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국방부 문민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문민화가 이루어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단국가라는 안보 특수성 때문에 문민 출신 장관 임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방부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사항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요. 이는 곧 군인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문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관행은 이러한 헌법 조항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오전에 전역하고 오후에 바로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사례를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이 헌법이 규정한 문민 통제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역대 국방부 장관들의 출신을 살펴보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국방을 책임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 국방부 장관들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장관 중 52%가 육사 출신으로 이는 다른 어떤 출신 배경보다도 높은 비율입니다. 반면 민간인 출신은 전체 10명 중 단 5명에 불과하여 10%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각각 3명씩으로 더욱 소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육군, 특히 육사 출신 인물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흔히 양복 입은 군인 논란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자리에 현역 장성이 전역 직후 임명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겉으로는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군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무늬만 민간화라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문민화는 군 내부의 끈끈한 결속, 즉 끼리끼리 문화로 이어져 다양한 논란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민 통제란 국가의 군사 및 국방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직업 군인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 정치 권력과 그에 의해 임명된 민간인 관료에게 부여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핵심 구조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민간인 신분의 국방부 장관이 국가 안보 정책을 주도하고 군은 이러한 정책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때 국방부 장관의 역할은 단순히 군의 의견을 전달하는 대표자가 아니라 민간을 대표하여 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데 있습니다. 문민 통제의 역사는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사의 비극적인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군국주의를 추구했던 국가들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군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전쟁과 파국을 불러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통해 폐쇄적이고 권력화된 군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민주주의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즉 문민 통제는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문민 통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1947년에 제정된 국가안전보장법은 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문민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출신 인사의 경우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의회는 군 출신 장관 임명 시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문민 통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덕분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기업가, 정치인,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민간인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문민 장관 임명은 헌법적 원리에 기반합니다.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국방부를 이끌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문민 통제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들의 보편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 세계 민주국가 중 무려 90%가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한 것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제 민간인 국방장관은 국제사회의 표준이자
선진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 속에서 문민 출신 장관 임명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과연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수한 안보 환경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관행을 유지할까요? 이는 앞으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두 가지 중요한 사명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는 적의 어떠한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군대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문민 통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지만 민주적인 통제 없이 군사력만 강조될 경우 예기치 않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의 앞길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첨예한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분단 현실 속에서 군사적 전문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랜 기간 군 출신 중심의 문화와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군 내부의 저항 또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민간인의 군사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 역시 문민 장관 임명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더불어 안보라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정치적 책임 부담은 정치권에게 문민 장관 임명을 망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민 국방장관의 필요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문민 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선출된 문민 대통령과 군을 연결하는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문민 통제의 첫걸음은 바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의 임명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민간인을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군사적 전문성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균형을 바탕으로 진정한 문민 통제를 실현할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